경기 종료 10초 전 피투성이가 된 채 옥타곤 중앙을 가리키며 들어오라 고소리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맥스 할로웨이가 보여주었던 그 전율 돋는 상남자들의 난타전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주먹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는 차가운 비웃음과 함께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들었습니다. 너와 어울려줄 시간은 없다. 는 잔인한 거절. 그 순간 무너져 내린 것은 김상욱이라는 한 선수의 자존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고 싶었던 투혼이라는 낭만이 효율이라는 괴물 앞에 처참히 살해당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승패 그 이상의 이야기, 벼랑 끝에 몰린 한 파이터의 운명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난 2월 1일 호주 시드니 UFC 325위 언더카드로 치러진 로드 투 UFC 시즌 4 결승전 스턴권의 후에 김상욱은 호주의 괴물 신예 돈 마르판에게 만장일치 판정패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패배가 단순한 1패가 아닌 이유는 이 경기가 한국 격투기의 대권 도전이 멈춰버린 상징적인 사건이자 한 선수의 20대를 송두리째 삼켜버린 잔혹한 결말이기 때문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소식과 이야기들도 놓치지 마세요. 시계 바늘을 잠시 지난 시즌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로드 투 UFC 시즌 2 결승전에서 중국의 롱주에게 무기력하게 패배하며 고개를 떨궜던 김상욱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때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부족함을 인정했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그는 약속대로 다시 결승 무대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인간 승리의 서막이라 불렀습니다. 스턴건 김동현의 제자, 하바스 서울의 프로그맨, 13승 4패라는 준수한 전적과 포기를 모르는 그래플러. 모든 서사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승전이 열린 곳은 호주 시드니, 상대인 돔 마르판의 안방이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옥타곤을 감돈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1993년생, 한국 나이로 34세 접어든 김상욱과 2001년생, 이제 갓 25이 된 돔 마르판. 무려 7살이 나이 차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반응 속도의 차이였고 회복력의 차이였으며 무엇보다 시간이라는 무기의 유무였습니다. 돔 마르판은 183cm의 키와 191cm에 달하는 거대한 리치를 앞세워 김상욱을 원거리에서부터 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상욱은 특유의 끈적한 진흙탕 싸움을 걸기 위해 끊임없이 전진했지만 호주의 신성은 마치 그 움직임을 미리 읽고 있다는 듯 가볍게 사이드 스텝을 밟으며 잽과 카프킥으로 김상욱의 다리를 묶었습니다. 1라운드 중반,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김상욱이 돔 마르판의 킥 타이밍을 읽고 기습적인 태클에 성공한 것입니다. 팬들이 기다렸던 개미지옥이 열리는 듯했습니다. 과거의 김상욱이라면 상위 포지션을 점유하고 상대를 질식시켰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돔 마르판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상욱의 태클을 역이용해 크루시픽스 포지션을 잡아내더니 무방비 상태가 된 김상욱의 앞면에 날카로운 엘보를 꽂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플러가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그라운드에서조차 신체 조건과 기술적 유연함에 밀려 압도당하는 순간 경기의 흐름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넘어뜨려도 답이 없다. 는 절망감은 2라운드부터 김상욱의 발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타격 적중 횟수 99대 68. 숫자가 말해주는 열쇠보다 더 뼈아픈 것은 내용이었습니다. 돔 마르판은 철저하게 기계적이었습니다. 김상욱이 난타전을 유도하며 감정적인 싸움을 걸 때마다 그는 냉소적인 미소를 띠며 거리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김상욱이 마지막 힘을 짜내 옥타곤 중앙을 가리켰을 때 돔 마르판이 보인 가운데 손가락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너처럼 감성으로 싸우지 않는다. 이것은 비즈니스다. 라는 냉혹한 프로의 선언이었습니다. 결국 심판 전원 일치 30대 27 판정패.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판정 결과가 울려 퍼지는 순간 김상욱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경기에서 졌다는 분함이 아니었습니다. 로드 투 UFC 시즌 1위 이정영, 박현성부터 시즌 2위 이창호, 시즌 3위 최동훈과 유수영까지 이어져 온 한국인 우승자 배출위 맥이 끊겼다는 죄책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전성기인 30대 초반의 2년을 이 토너먼트에 쏟아부었으나 결국 빈손으로 남게 되었다는 공포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우리가 김상욱의 이번 패배를 더욱 비극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로드 투 UFC라는 시스템이 가진 양날의 검 때문입니다.
원매치 계약과 달리 토너먼트는 결승까지 최소 1년, 부상이나 일정이 꼬이면 2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됩니다. 김상욱은 시즌 2 탈락 후 절치부심하여 시즌 4까지 자신의 가장 빛나는 시기를 오직 이 대회에만 베팅했습니다. 우승했다면 그 시간은 영광의 서사가 되었겠지만 두 번이 준우승은 그에게 경력의 공백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남겼습니다. 중소단체 챔피언을 지내며 다이렉트 진출을 노리거나 다른 메이저 단체를 두드릴 수도 있었던 기회비용이 이제야 독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경기 후 김상욱은 SNS를 통해 팀원들과 팬들에게 죄송하다, 패배를 수정해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라이트급에서 32세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UFC는 점점 더 젊고 더 크고 더 빠른 괴물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대였던 돈 마르판처럼 20대 중반의 완성형 파이터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김상욱에게 세 번째 로드 투 UFC 기회가 주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설령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또다시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김상욱은 35이 됩니다. 이번 경기에서 드러난 타격 디펜스의 허점, 특히 긴 리치를 가진 상대를 뚫지 못하는 헤드 무브먼트의 부재는 단기간에 수정하기 힘든 뼈를 깎는 변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팬들의 반응은 잔인할 정도로 현실적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혼에 감동했다는 응원 뒤편에는 이제는 한계가 명확하다, 냉정하게 국내 무대나 타단체로 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돔 마르판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으로 복수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여야 했던 현실은 악발이 김상욱을 사랑했던 팬들에게조차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하바스 서울이라는 명문팀, 스턴권의 제자라는 타이틀이 주는 무게감은 그를 옥타곤 위에서 더 외롭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강박이 오히려 그의 몸을 굳게 만들고 창의적인 움직임을 제한한 것은 아닐까요? 결국 김상욱의 패배는 한국 격투기가 마주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투지와 정신력만으로는 기술과 피지컬, 그리고 데이터로 무장한 신세대 파이터들을 넘어서기 힘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김상욱은 증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두 번의 도전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승부의 세계는 과정의 땀방울을 계산해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결과라는 성적표만이 남았고 그 성적표에는 탈락이라는 두 글자가 붉게 찍혔습니다. 김상욱은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어떤 모습으로 돌아와야 할까요? 격투기의 신은 그에게 늙지 않는 육체를 주지 않았고 무한한 기회의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번 눈물은 그가 파이터로서 마주한 가장 거대한 벽 앞에서 느낀 본능적인 직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잔인한 패배의 늪에 빠진 프로그맨 김상욱, 과연 그는 이 깊은 수렁을 딛고 다시 도약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곳이 그의 비상의 끝일까요? 여러분은 김상욱 선수의 다음 행보가 어디로 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냉철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